안녕하세요. 웨스노트입니다. 오늘의 경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하루 동안의 시장 흐름을 정리하면서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대한민국 부동산과 환율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시장은 급하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다입니다. 먼저 세계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겉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큰 폭의 급락 없이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감은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안정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균형에 가깝습니다.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섹터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AI, 반도체,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거의 혼자 끌고 갔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술주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AI와 반도체는 장기적인 성장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AI 관련이라는 말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실적이 따라오는지, 비용 부담은 감당 가능한지, 경쟁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주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주 시장이 성숙 단계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주목받는 섹터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금리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가 급격히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은행과 보험 같은 금융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극단적인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둔화 혹은 연착륙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비재 섹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재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소비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는 줄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섹터는 시장에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요소이고, 동시에 국제 정세가 흔들릴 경우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세계 증시는 하나의 강한 이야기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섹터가 균형을 잡으며 방향을 탐색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환율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완전히 베팅하기보다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환율 변동이 생활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분간은 환율 역시 안정보다는 변동성에 익숙해져야 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은 높지만 거래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났고, 특히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서울과 핵심 지역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외곽이나 지방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정체된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버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대출과 금융규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고 금리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투자자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환경입니다. 전세와 월세 시장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를 미룬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에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부족, 전세가율 상승, 월세 전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 기조는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보다는 관리와 조정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역시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강한 상승장도 아니고 급격한 하락장도 아닌 높은 가격 속 관망 국면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증시는 여러 섹터가 균형을 잡으며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환율은 불확실성을 반영한 변동성 구간에 있으며 대한민국 부동산은 가격 부담과 금융 규제 속에서 거래가 위축된 채 관망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흐름만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이번 주 경제 뉴스를 훨씬 차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 웰스노트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